다시는 과로사가 없도록 어제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선 한 청년 노동자를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 밤샘 노동을 반복하다 3년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사로 숨졌다는 판정까지 나왔지만 쿠팡은 이후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팡 하청업체에 소속된 60대 택배 기사입니다. 하루 11시간 가까이 주로 새벽 시간에 일했던 걸로 파악됐고 숨진 노동자의 곁에는 택배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대형 화물 트럭 뒤로 구급차 한 대가 서 있고 경찰이 건물 앞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 복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곳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60대 택배기사 박모 씨. 발견 당시 주변엔 쿠팡 상자 3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들 같지 않죠. 지역마다 다 틀린데 이쪽이 조금. 박 씨는 쿠팡의 물류 배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약 1년간 일했는데 수수료는 건당 받았고 근무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 배송 담당이었습니다. 박 씨 앞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정도. 다만 산업재해 발생 시 심야 노동은 30% 가산하라는 게 노동부 고시여서 실제 노동 강도는 주 67시간 이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새벽에 일을 했으면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압박 업무 등등 하면은 육체 강도도 높으니까. 택배 노조는 박 씨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라며 쿠팡의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주간 12시간, 야간 10시간 불가동하는 시스템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피로가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쿠팡 측은 숨진 박 씨는 쿠팡 직원이 아니라 물류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이고 배송 물량은 통상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의 과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이처럼 새벽 배송까지 할 정도로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에서 유독 느린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을 공급한 소상공인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줄 때인데요. 이 정산이 늦어져 생기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을 통해 음료수나 통조림을 파는 이 식료품 도매업체는 늘 대금 정산이 걱정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판매 대금을 너무 늦게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11%를 뗀 정산금은 판매로부터 약 한 달이 넘게 지나야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때도 전체 금액의 70% 정도만 입금됩니다. 다음 물건 떼올 돈이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을 입금을 해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이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거죠. 이 업체는 결국 3년 전부터 은행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다는 매출 서류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그만큼의 돈을 먼저 대출받고 은행은 플랫폼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정산만 제때 해줬어도 낼 필요 없는 이자를 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입점업체라는 게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제가 보기엔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 게다가 판매 시점이 아닌 소비자 구매 확정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길게는 2달 넘게 정산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측은 최대 정산 기한을 60일로 하는 현행법을 지키고 있다면서도 연내로 선불 정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만 한 해 6천억 원 수준. 플랫폼이 더 신속하게 소상공인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